안녕하세요. 해외 ETF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투자하게 되는 ETF가 S&P 500 ETF일 것 같은데요. 가장 대표적인 S&P 500 ETF인 SPY를 선택하려다가 더 뛰어난 성과에 이끌려 SPYG를 선택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SPY와 SPYG의 정확한 차이를 짚어보고 변화하는 시장에 맞춰 SPY나 SPYG와 같이 가져가면 좋을 것 같은 ETF SPYD에 대한 이야기까지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편의상 SPY는 SPY, SPYG는 SPYG, 그리고 SPYD는 SPYD라고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SPY가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반면 SPYG는 S&P 500 구성 종목 중 성장주로만 구성된 지수 S&P 500 그로스 인덱스를 추종을 합니다. 금융주가 하나도 없는 나스닥 100과 달리 금융주를 비롯한 일부 섹터가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S&P 500보다는 나스닥과 오히려 성격이 비슷한 지수가 바로 이 S&P 500 그로스 지수이고, 이 S&P 500 그로스 지수를 추종하는 것이 SPYG, SPYG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타일별로 보면 가치, 혼합, 성장이 골고루 섞여 있는 SPY와 달리 SPYG는 성장주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이즈별로 보면 최근 몇 년 동안 이 빵을 비롯해서 테슬라와 같은 성장주들의 시총이 워낙 커졌기 때문에 구성 종목 대부분이 대형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반면 스파이는 500개 종목을 커버하고 있는 만큼 중형주 비중이 15% 수준인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조금 더 확실한 차이가 보일 것 같은데요. 왼쪽이 스파이, 오른쪽이 스파이 G입니다. 스파이 G가 스파이 대비해서 EPS 성장률도 높고 P나 PB도 더 높은 것을 보실 수가 있죠. PE 레이시오가, 그러니까 PER이죠. PE 레이시오가 이 스파이 G는 32.68인 반면에 스파이는 24.85입니다. 전반적으로 성장주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을 스파이 G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파이 대신 스파이 G를 선택을 하셨다면 아마 높은 성과 때문일 것 같은데요. 스파이 G가 성장주 ETF이고 최근 2, 3년 시장을 주도한 게 성장주니까 당연히 스파이보다 스파이 G가 최근 성과는 더 좋습니다. 최근 5년 성과를 비교를 해 놓은 건데 5년 누적 성과가 S&P 500 그로스, 그러니까 스파이 G의 기초지수는 264% 반면에 S&P 500은 224% 수준입니다. 사실 2018년까지는 그렇게 성과 차이가 크지 않았어요. 그런데 2019년부터 조금씩 성과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을 하더니 코로나19를 기점으로 해서는 또 인덱스의 격차가 꽤나 벌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편입 이상의 10개 종목을 비교해 본 건데요. 넷플릭스가 빠진 빵, 그러니까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이 테슬라 6개 종목의 합이 이 스파이는 23.7%인 반면에 스파이 G는 44.6%에 달합니다. 섹터별로 보면 더 차이가 확실하게 느껴지시죠. 성장주 펀드들은 IT,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그리고 이민소비재 비중이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수년간 미국 대형 빅테크 기업들의 몸집이 워낙 커져서 이 S&P 500도 이 세 개 섹터 비중이 무려 51.7%에 달합니다. 근데 스파이 G는 무려 73.8%의 수준이죠. 성장주 ETF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이 스파이 G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파이보다 스파이 G가 성과가 좋았던 것은 앞에서 보여드린 대로 IT, 이미소비재,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이러한 섹터들의 상대적인 비중이 높기 때문인데요. 만약 대형 기술주들보다 그동안 소외됐던 경기 민감주들이 상대적으로 괜찮은 흐름을 보인다면 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섹터, 그러니까 산업재, 그리고 금융, 소재, 에너지 섹터가 바로 여기에 속하는데
이런 섹터의 성과가 개선이 된다면 이 스파이 G와 이 스파이의 성과는 역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바뀌었다는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장기 국채가 올라가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지속적으로 좀 제기가 되고 있고요. 그동안 시장을 리드했던 기술주가 아니라 가치주에도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워렌 버핏이 포트폴리오를 교체를 했다라는 뉴스도 있었는데 어떻게 교체를 했나 봤더니 애플을 팔고 통신주와 정유주를 샀다고 하지요. 통신주는 경기 방어주의자 배당주이고 정유주는 배당주이면서 좀 인플레이션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주식입니다. 최근에야 이런 뉴스가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실제 시장은 이미 작년 11월부터 조짐이 있었습니다. XLK는 S&P 500 IT 섹터 ETF이고요. XLE는 S&P 500 에너지 섹터 ETF인데요. 1년, 3년, 5년까지 보면 XLE가 XLK, 그러니까 에너지가 IT 대비해서 형편없는 성과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최근 3개월, 그리고 연초 이후 성과를 비교해보면 IT 대비해서 이 에너지 섹터가 훨씬 더 높은 성과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XLK와 S&P 500 금융주 섹터인 이 XLF를 비교한 것인데요. 에너지 섹터만큼은 아니지만 최근 3개월 그리고 연초 이후 성과를 비교해보면 IT보다 금융이 더 괜찮은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스파이G 대비 부진했던 스파이도 최근 3개월 그리고 연초 이후 성과를 비교를 보면 좀 이제 엇비슷해진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러한 시장 상황이 반영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러한 흐름이 조금 더 심화가 된다면 아마 두 ETF의 성과는 역전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시장 분위기가 바뀐다는데 그럼 스파이 G나 혹은 스파이를 팔고 다른 ETF로 교체를 해야 하느냐 이런 궁금증을 가지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시장 변화에 조금 능동적으로 대응을 하고 싶다면 이 스파이 D를 추가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스파이 D는 S&P 500 구성 종목 중 배당 수익률이 높은 80개 종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S&P 500 고배당 지수를 추종하는 ETF입니다. 높은 배당을 받으시라고 스파이 D를 추천해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S&P 500에 속한 금융주와 정유주가 배당 수익률이 높다 보니까 이 스파이 D는 금융, 에너지 섹터 비중이 스파이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여기 보시면 금융이 22.63, 그리고 에너지가 14.36%, 두 섹터 비중이 36.7%로 스파이보다 월등히 높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반면에 IT,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그리고 임의소비재, 즉 성장주 ETF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세계 섹터 비중은 스파이가 51.7%인 반면에 스파이 D는 17.6%에 불과합니다. 대형 기술주 비중이 높은 스파이나 스파이 G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스파이 D를 같이 가져가시면 상당히 상호 보완적인 포트폴리오를 만드실 수가 있는 거죠. 스파이와 스파이 D를 스타일별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스파이 D는요, 성장주가 전혀 없죠. 반면에 가치주가 77%에 달합니다. 스파이와도 대조적인 모습인데요. 저 자료에는 넣어놓지 않았지만 앞에서 설명드린 스파이 G를 이 스파이 D와 비교를 해보면 완전히 극과 극에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S&P 500 고배당 지수를 추종하는 만큼 배당 수익률도 덤으로 가져가실 수가 있는데 2021년 2월 18일 기준 ETF의 배당 수익률은 무려 4.72%에 달합니다. 편입비 10개 종목인데요. 스파이나 스파이 G는 지수 구성에 있어서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 스파이 D는 모든 종목들을 동일 비중으로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80개 종목의 편입비가 전부 다 좀 고만고만한 수준이고 편입비 상위 10개 종목의 비중이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진 않습니다.
스파이와 스파이 D의 성과를 비교를 해 본 건데요. 과거 성과는 정말 형편없지만 최근 3개월 그리고 연초 이후 성과를 비교를 해보면 스파이 그리고 스파이 G보다 이 스파이 D가 훨씬 더 좀 괜찮은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에너지 섹터 ETF인 앞에서 소개해드린 XLF를 추가할 수도 있겠지만 이 XLF 자체가 변동성이 워낙 큽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별로 추천드리고 싶진 않고요. 인플레이션도 잡고 덤으로 높은 배당 수익률까지 가져갈 수 있는 이 스파이 D를 포트폴리오에 추가하시는 것을 고려해 보셨으면 합니다. ETF 읽어주는 남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